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자서전 명의 2.0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관절을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 권순영입니다. 박사님, 네.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잖아요. 네. 저도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SNS 하고 또 걸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읽거든요.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일도 하고요. 그래서 늘 머릿속이 복잡한데 그래서 잠시 쉬어봐라 하는 의미에서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좀 그 뉴스를 통해 접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멍 때리는 모습을 한번 저도 봤을 때 한번 약간 좀 따라 한번 해보니까 저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잠시 뇌가 쉴 수만 있다면 뇌의 피로를 풀어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뇌가 일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뇌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그때 뇌가 초기화가 되고요. 뇌가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멍 때리기 좀 해보려고요. 네. 여러 신체 기관들 중에서 뇌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뇌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무궁무진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의 비밀에 한 걸음 다가간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장진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연세의대 신경외과에 근무하는 장진우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일반적인 신경외과에서 하고 있는 뇌수술, 뇌종양이나 뇌출혈 또는 척추술과 다른 뇌의 기능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병, 파킨슨병이나 수전증 또는 뇌전증 같은 질환을 뇌를 자극하거나 또는 뇌의 병소를 만들어서 치료하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의 수술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명칭이 정의기능신경외과잖아요.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정의기능신경외과라고 하면 도대체 그게 뭐 하는 전공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자 때문에 그런데 정의란 말이 입체란 한자 용어고 영어로 말하자면 스테레오택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능이란 말은 뇌의 기능을 갖다가 복원시키겠다는 뜻의 기능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뇌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뇌수술을 하는 분야를 정의기능신경외과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학회가 있고 아시아 세계 학회 전체 컨트롤하는 학회 타워까지 다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정의기능신경외과 영역에서 다루는 질환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정의기능신경외과 영역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상운동 질환이라고 해서 파킨슨병, 수전증, 또 근기이상 이상증 같은 병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가 돼서 문제가 됐던 뇌전증, 또 난치성 통증,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미국에서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는 정신외과 수술, 즉 말하자면 강박장애, 우울증,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희도 지금 연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약물 중독, 마약 중독에 대한 수술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능에 이상이 있는 모든 뇌의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21세기 뇌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급격히 발전하고 또 지금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말씀해주신 이상운동 질환이요. 이게 이유 원인은 뇌에 있는데 질환 증상이 근육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나요? 일부 이상운동 질환은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근기상 이상증 같은 경우 일부 유전자, 영어로 DYT1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런 유전자가 원인이 돼서 이상운동을 만들고 그런 경우에 뇌신부 자극을 하거나 뇌에 특별한 처치를 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게 발견이 됐고요. 또 파킨슨병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도파민 신경 분비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뇌를 자극을 해서 도파민 신경세포 부족에 의해서 생긴 이상 운동을 조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질환이라는 것이 이제 뭐 단정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증상 완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수술인 뇌신부 자극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뇌신부 자극 수술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수전증이나 파킨슨병 또 다양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알코올을 넣기도 하거나 무수 알코올, 그것도 100% 알코올을 넣어서 뇌를 파괴시키거나 또는 페놀 같은 독극물 같은 걸 넣어서 뇌를 파괴시키거나 아니면 방사선 동위원소를 뇌 안에 넣어가지고 뇌를 파괴시켜서 치료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은 효과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환자가 다른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차에 한 70년대 들어오면서 전기 자극이 뇌를 거의 비슷하게 신경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그런 장치를 개발해서 뇌 안에다가 전극을 넣고 그 전극을 정밀하게 자극을 해서 뇌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이 개발이 돼서 90년대부터 그다음 우리나라에는 한 2000년대부터 그 시술법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뇌에다가 전극을 심는 거면은 뇌를 열고 개두술을 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개두술이랑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개두술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크게 좀 속된 표현로 말하자면 뚜껑을 연다는 식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열어가지고 뇌에 수술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종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큰 수술을 하는 거고 전극을 넣는 경우에는 조그맣게 구멍만 내는 우리 용어로 보면 천공을 한다고 하는데 조그맣게 구멍을 내서 거기다 전극만 심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일반인이 볼 땐 그것도 전신 마취도 필요하고 그 뇌에다가 위해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겁을 내고 무서워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같은 경우에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뇌신부 자극 수술의 1차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뇌 안에다가 전극을 일단 삽입을 해야 되고 전극을 삽입을 하는데 그 전극이 제대로 잘 들어갔냐는 우리가 환자가 깨어 있을 때 자극을 줘서 반응이 좋으냐. 예를 든다면 환자가 떨던 손이 멈추냐, 꼬이던 손이 풀리냐. 그런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전극이 1, 2mm만 잘못 들어가게 되면 환자가 언어 장애가 온다든지 마비가 온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각성 상태에서 우리가 1차 수술을 합니다. 일반인이 또 생각할 때는 뇌를 열거나 그걸 깬 상태에서 하면 통증 때문에 어떻게 견디냐고 예. 하는데 신기하게 우리 전신의 통증이 뇌에 들어와서 뇌가 인식을 하는 거지만 뇌 자체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를 건드려 가지고 하는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좀 더 크게 하는 뇌전증 수술할 때 크게 열어서 뇌를 다 열어놓고 해도 뇌 자체를 저희가 자극을 주고 할 때 전혀 통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뇌신부 그 자극술이 한 20여 년 전부터 예. 교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러셨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셨다고요? 예, 뇌신부 자극 수술이 도입이 된 것 자체가 사실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환자들을 저희가 회복을 시킬 수 있다고 자부심도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더 좋은 게 나오면은 더 좋은 걸 하고 싶고 좀 더 안전한 거를 사람들이 찾게 되던 있었고요. 제가 어떻게 본다면 운이 좋게 초창기에 한 10몇 년 전에 이 초음파로 뇌를 또 치료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술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연구를 통해서 한 지금부터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의료보험에도 이제 비급여로 아예 의료보험에 등재는 되지는 않았지만 비급여로 환자분들한테 시술할 수 있는 시술법으로 현재 인정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신분의 자극 수술과 달리는 개도술은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신기술입니다. 그 초음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진단받고 검사 받을 때 사용되는 정도로는 생각하는데 이걸로도 수술이 직접 가능한 건가요? 여기에는 제가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본과 학생 때 저랑 친한 그 친구가 이제 유명 대학 이제 전자공학과 교수인데 저랑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저한테 초음파가 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를 너는 아냐 저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음파는 복부나 이런 데서 촬영하는 거지 뇌는 통과를 못한다 뼈 때문에 저는 내기를 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옛날 문헌을 갖다가 초음파로 뇌질환을 치료한 문헌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초음파 에너지가 뇌에 전달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에너지 효율 때문에 안 됐는데 그게 보편화되지 않고 동물 연구에서만 가능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공학 기술이 발전으로 미국 회사에서 그거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뇌 안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방법을 현재 전 세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효율을 높였다는 거죠. 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속담으로 우연만큼 그 놀라운 발견은 없다라는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이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뇌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 교수님께서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하셨다고요? 제가 뭐 모든 질환을 다 최초로 한 건 아닌데 네. 파킨슨병, 강박장애 그리고 우울증을 제가 세계 최초로 시도를 하게 됐고요. 특히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에 걸렸던 유명한 걸려 있고 지금도 이제 생존해 계시지만 그 백투더 퓨처로 유명한 그 영화 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 파운데이션에서 그분이 파킨슨병이 걸려서 본인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그런 새로운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연구비를 이제 수여를 하는데 제가 어플라이해서 당시 한 50만 불을 받아서 그 연구를 해서 파킨슨병에 대한 초음파 수술을 처음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우울증 강박장애도 저희가 이제 처음 했었습니다. 이런 수술 자체가 새롭게 한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떤 자신감도 생겼고 또 이렇게 자부심도 생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무모하게 해서 환자들 고생시켰던 아픈 기억도 좀 같이 있습니다. 무모하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덕분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치매 같은 경우도 완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치매 치료도 연구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그것도 저희 치매에 대한 초음파 수술에 대한 연구도 그것도 우연하게 시작이 이제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수전증하고 파킨슨병을 하면서 초창기에 하기 때문에 환자의 혹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치료 직후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연속해서 시리즈로 MRI를 계속 찍었습니다. 수술 직후에 찍은 MRI와 그 다음 날 찍은 MRI에서 저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발견을 못하는 건데 저희 전문가들이 볼 때 조영제를 주니까 저희가 병소를 만든 주위에 조영제가 증강이 되고 그 다음 날 됐더니 그 조영제 증강이 된 게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저는 처음에
이거 왜 그렇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조용 증강이 된 게 뭐냐면 거기가 말하자면 뇌혈관 장벽이 잠시 열리면서 조용 증강이 됐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다치니까 다시 조용 증강된 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초음파가 단순하게 병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병소 주변에 뇌혈관 장벽도 열었다 닫혔다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저희가 처음 알았고, 그걸 저희가 문헌을 또 검토해 보니까 그런 비슷한 연구를 한 기초 연구들이 많이 있는 걸 알아서 저희가 이 초음파 회사와 같이 이런 걸 연구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초음파를 이용한 많은 그런 수술도 이제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 또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독 치료도 신경외과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약물 중독하고 마약 중독에 대한 것은 사실 저한테 아이디어를 얻고 또 저한테 초기 개념을 배워서 초음파 수술을 시작한 미국에 있는 저랑 친한 교수가 작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그 개념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를 가지고 뇌혈관 장벽을 열 수 있듯이 초음파의 또 다른 특성이 초음파는 뇌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특성을 이용하면 약물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서 생기는 뇌의 기능의 변화를 복원시키지 않을까 해서 치계핵이라고 좀 우리말에는 한자어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뇌에 중독 중추가 있습니다. 중독 중추를 저희가 그걸 초음파로 자극을 주면 초음파 자극에 의해서 마약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기초 동물 연구를 이미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임상 연구를 해볼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너무 앞서간다고 연구비를 주질 않아서 연구비를 못 받고 있던 차에 그 미국 교수가 미국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저희하고 그 미국 그 교수 팀하고 미국 NIH에서 그랜트를 받게 될 가능성도 좀 열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임상 연구는 동물 연구에서는 이미 효과는 많이 봤고요. 임상 연구에서 저희가 효과를 이제 보기 시작했고요. 선행 연구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지만 뇌신부 자극이나 이런 거 가지고 중국 그다음에 미국 여러 연구팀에서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중독 환자분들이 본인이 그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신부 자극이나 이렇게 몸에 위해가 가는 수술을 받을 생각을 거의 안 하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연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한 7, 8년 전부터 연구비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고 아직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독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해외 연구팀과 진행 중인 상황을 알려주셨고,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좀 공동 연구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가장 대부분은 저희가 초음파 수술에 대한 연구를 세계 선행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비 지원을 많이 오고, 또 대부분의 제가 받은 연구비가 미국 재단 또는 미국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최근에 받고 있는 것이 또 뇌암에 대해서 그 뇌혈관 장벽을 열어서 하는 연구, 또 2차적으로 치매에 대한 또 새로운 치료법의 연구, 이렇게 초음파하는 연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행 연구를 좀 했었지만 우울증, 강박장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신질환에도 아마 초음파 수술이 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의사입니다만 사실 신경외과 분야는 거의 문외한이다시피 하는데, 뭐 뇌에는 이게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학창 시절에 배웠던 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 그러죠.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혈액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약물 같은 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는데, 교수님께서 이러한 그 장벽을 깨는 그러한 그 연구를 하셨다고요. 예, 뇌혈관 장벽을 연다는 거는
과거에서는 상상을 못했고요. 근데 네. 장벽을 열면 또 하나 문제가 뇌혈관 장벽이 있는 이유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또는 독성 물질이 뇌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반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벽이 우리가 치료하려는 항암제나 아니면 치료 약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시적으로 열어주면 어떻겠냐 생각을 했었고 저희 초음파가 그거를 일시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잠깐 열어줍니다. 열어주는 사이에 저희가 원하는 치료 약제를 넣어주게 되면 저희가 바람은 치매도 치료가 되고 뇌암도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갈 길은 멉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떤 약제를 넣어주냐 또 얼마큼 안전하게 넣어주냐.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 열어주면 또 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지금 풀어가고 있고 지금 아마 앞으로 4, 5년 이내에 모든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과 인지, 정서,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뇌. 신경외과 전문의 장진우 교수는 미지의 영역인 뇌를 연구하며 각종 뇌질환을 정복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수전증과 파킨슨병, 운동장애 등을 수술로 치료하며 새로운 수술법도 발전시키고 있는 장진우 교수. 자, 따끔해요. 오늘은 오른손을 심하게 떠는 본태성 수전증 환자의 초음파 수술이 있는 날이다. 환자의 뇌의 그 좌표를 정확하게 초음파를 집적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머리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특수한 정의 틀에 고정을 시키고 MR을 찍어서 그 좌표를 확인하고 그 좌표에 초음파 에너지를 모으는 특수 기법입니다. 수술로 계산해서 이런 수술에 대한 설명한다는 거니까 뭐 이렇게 뇌 수술이지만 환자는 프레임을 쓴 채 MRI 기계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다. 장진우 교수는 MRI실 밖에서 뇌 영상을 통해 메스 대신 마우스를 움직여 환자를 치료한다. 초음파 수술은 뇌의 특정 부위에 천여 개의 초음파를 정확하게 집중 투사해 문제의 부위를 응고시키는 치료법이다. 고주파 열응고술이나 뇌신부 자극 수술은 뇌에다가 구멍을 내고 또 전기장치를 넣거나 아니면 고주파 에너지를 통해서 뇌를 손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드물지만 위험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 방법은 그러한 궤도술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정확하게 좌표를 MRI에 찍어가면서 확인하기 때문에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한 곳에 집중시켜 뇌 수술을 하는 방법은 장진우 교수가 국내 최초로 시도했다. 전화했습니다. 전기 와요? 어디 와요? 달에 와요? 네. 월요일 해보세요. 눈 크게 떠보고. 그 결과 장진우 교수는 국내 학자로는 최초로 치료 초음파 분야에 큰 공헌을 한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수상했다. 오라버니였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근황은 좀 어때요 지금? 예, 요새는 처방해 주신 약도 조금씩 덜 먹게 되고 제가 조금씩 조절하면서요. 그렇게 하느라고 훨씬 더 잘. 그 몸이나 몸통이 이렇게 꼬이던 증상은 이제 거의 다 없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거의 한 95% 이상 그래. 거의 아무 지장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진짜 쥐었다 폈다 보고 이렇게 보고 뭐 전신의 몸통 움직이는 것도 다 괜찮고 그렇죠 예, 지금?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요. 경과가 좋으시고 이대로 잘 관리하고 네. 이제 주기적으로 또 운동 꾸준히 하시면 지금 증상 호전이 한 95%라 그랬지만 나머지 5%는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근긴장 이상증으로 목이 넘어가는 증상까지 나타나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환자. 그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길어지고
장진우 교수를 만난 후 치료를 받고 건강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수술도 해야 되니까 예.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일단 제가 걸음을 잘 못 걸을 정도가 그럼 그 정도로 증상이 심했었는데, 그리고 목이 제껴지고 뭐 이런 게 수술을 받고 나서 제가 정상 생활을 할 때만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돌아와서요. 그 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환자를 진심을 다해 치료하다 보면 학문적 성과는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장진우 교수. 그런 환자를 대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려 노력한다. 이런 그의 마음을 환자들도 느끼고 있다. 교수님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좀 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 계속 치료를 받고 교수님 뵙다 보니까 그런 제 첫 감정보다는 인자하시고 따뜻한 분이시라는 걸 이제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정직한 치료입니다. 환자에게 우리가 부정직한 치료를 하거나 부정직한 관리를 하면 환자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퇴행성 질환으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 그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 교수는 뇌 기능 복원에 열정을 쏟는다. 퇴행성 뇌 질환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해 치료를 포기하려는 환자들에게 장 교수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요. 상처도 잘 아물어 있으니까 네. 괜찮아. 수전증과 파킨슨병을 완벽하게 병을 없애고 정상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치료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약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신경외과적인 수술을 같이 동반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고 직업에도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치료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면 뭐 초음파 같은 것도 그렇고 새로운 임상 연구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학창 시절 때를 떠올려 보면 다른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셨다고요? 뭐 학창 시절 저희 고등학교 때로 본다면 저는 사실은 의사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자, 그 중에서는 이제 화학과를 가겠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 때도 화학반에서 제가 일도 하고 좀 그렇게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 이제 고3 올라갈 때 결핵인데 결핵이 심장에 들어가서 심장에 물이 차는 결핵성 심낭염이라는 병이 걸렸었습니다. 당시 이제 인천기독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치료 못하고 이거 당장 위독하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해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 치료했던 거 기억이 나고요. 운이 좋게 치료가 됐고, 그 당시에 저희 주치 교수님께서 살려줬으니까 의사가 돼서 너도 좋은 일 해라, 그런 기억으로 의사가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뇌수술에 너무 몰두해서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으셨다고요? 예, 뭐 저희 이제 집에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수술을 하면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저희 큰 아이가 이제 한 돌 지나고 두 돌 좀 되기 전이었는데 저한테 막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저는 애를 머리를 붙잡고서 수술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 저희 애는 네. 좋아가지고 제가 기워하는 줄 알고 모르니까. 그죠?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고 많이 아. 화를 낸 적이 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 교수님이 여태까지 이제 그 여정을 쭉 보시면은 참 그 신경외과 의사로서 세계 정의기능학회 회장을 맡으셨어요. 사실 이러한 이 참 한국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세계적인 이 학회의 회장을 만든다는 것은 참 그 대단한 그 나라의 영광이고 뭐 개인의 어떤 명예를 떠나서 참 저도 그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간 어떠한 그 역할을 이렇게 해서 이 학회 활동을 하셨나요? 세계적인 기능신경외과 학회가 생긴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은사님이 이제 그 학회에 아시아 임원의 한 분으로 계셨는데 사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내 학회랑 달리 세계 학회는 여러 가지 임상적 활동 또는 연구 활동 모든 걸 다 평가해서 보는데 제가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죽어라고 논문만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저희가 강사 시절이나 이럴 때는 지금이랑 달라서 한 대학교에서 SCI 논문이 한 과에서 대학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1년에 한두 편 나오면 잘 나올 때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논문을 저 혼자서 1년에 한 서너 편씩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적이 쌓이다 보니까 학회에 이제 저 또래에 있는 교수들이 저를 인식을 했고 또 학회 활동 인식하면서 알게 되니까 아시아 대표 주자로 저를 뽑아줘서 세계학회 회장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과장된 면도 있는 것은 저희가 세계학회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실제 교수님도 느끼시겠지만 의학 분야의 대부분은 미국하고 유럽에서 대부분 다 컨트롤합니다. 그만큼 아직은 우리의 역량이나 파워가 너무 미진하고 그 정도 역량을 쫓아갈 수 있는 교수들이 아직 부족한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연구 매진하시면서 상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뭐 상 하나하나가 다 귀하긴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온 뇌신부 자극 수술, 뭐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 평가해가지고 상을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은 단순한 상패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상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교수님도 그러셨지만 호텔에서 큰 연회를 열어줘서 제가 아는 분들 한 150명 정도를 초청해서 그분들을 다 초청하고 의학회 임원들이 와서 수상을 하고 축하 파티를 해주는 그야말로 상 중에서는 최고의 영예로운 상을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받았었고요. 그리고 치료 초음파학회 세계 치료 초음파학회에서 상을 받은 건 제가 치료 초음파학회에서 특히 이제 수전증에 대한 같은 경우는 교수님 좀 우리 치료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런 초음파 수술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 표준 가이드라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초음파 뇌수술을 처음 개발한 윌리엄 프라이라는 분을 기념하는 윌리엄 프라이 어워드를 제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상 받은 내역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부럽습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그 말씀하신 그 바이엘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들이면 한 번씩 꼭 좀 받고 싶어하는 상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뇌가 아직까지도 이제 이 참 이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이 이제 평생 연구를 해 오시면서 이 뇌과학과 뇌의학과 연관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도달은 정복이 되었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자면 사실 할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본다면 테슬라 지금 이제 우리 자동차 일론 머스크 그 분이 뇌를 정복하겠다고 해서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겠다고 해서 뉴라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거기를 통해서 몇 년 내로 해가지고 인간의 뇌를 다 그걸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세계학회를 할 때 일론 머스크를 초청하겠다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처음에 좀 호기심을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본인은 못 오고 본인 밑에 연구 책임자라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를 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경외과 의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돼지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심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컨트롤하는 이런 연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의 수준은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 연구의 수준이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고 또
일부 이렇게 유명 인사가 얘기하는 뇌과학과 이 얼마큼 뇌 인간의 삶에 밀접해 있냐. 결국에 삶에 밀접한다는 얘기는 의학인데 아직은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 칩이 연결되는 회로가 아니라 뇌 안에 신경세포가 수백억 개가 있고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있는 네트워크가 수백 조입니다. 만약에 수백 조 네트워크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만들어낸다면 뭐 아파트만한 집체가 되더라도 만들어낸다면 인간이랑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현재 AI라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그중에 일부분만 보는 거고 일부분만 보는 거지 아직 포괄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학에서 사용하는 뇌과학이 현실은 아직은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분야는 과거에 우리 이세돌과 우리 인공지능 바둑게임에서 인공지능이 이겼듯이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합적으로 됐을 때는 아직은 갈 길은 유언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강연의 주제는 정의기능 신경외과의 세계입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예, 제목이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의기능외과의 세계,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어떤 일을 앞으로 미래에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기능 신경외과의 정의라는 것은 한자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트로택틱이라고 해서 3차원에서 정해진 위치를 찾는다는 뜻이고 기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펑셔널, 그러니까 뇌의 어떤 기능이 손상된 것을 치료하거나 보완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뇌를 크게 열어가지고 큰 수술을 하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최소화해서 국소적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냐. 3차원 구조에서 찾아야 정확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한다는 것이 정의기능 신경외과에 대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신분의 자극술이 가장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왼쪽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그 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전기 자극 장치가 되겠고 가운데 있는 것이 전기 그 펄스를 생산하는 그 배터리가 있는 몸체가 되겠고 가장 우측에 있는 그림이 전극이 넣는 모습대가 되겠고 그 아래 엑스레이 사진이 뇌 안에 전극이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아래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정의 고정 틀을 이용해서 실제 전극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뇌신부 자극 수술 이후에 최근에 개발된 것이 고집적 초음파라는 장비입니다. 머리에다가 고정틀은 고정을 해야 됩니다. 고정틀을 고정해야 되는 이유는 뇌 안의 좌표가 1mm 이내에 정밀하게 들어가야 뇌 이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RI를 찍고 MRI를 찍어서 좌표를 확인하면 열이 발생하는 부위를 MR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위에 우리가 열이 전달됐고 병소가 만들어진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뇌 신부에 정확한 병소를 만들게 되면 우측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측 위가 환자분이 손이 떨어가지고 제대로 그림을 못 그리던 분인데 아래쪽을 보면 그 초음파 수술을 하자마자 그 그림 그리는 게 정확하게 되고 본인 이름도 정확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MRI 사진입니다. 이것은 뭐 그 위 가운데 아래가 초음파 직후, 그다음에 하루, 그다음에 일주일째 MRI 사진인데 노란 그림을 보이는 데 안에 가장 왼쪽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데가 정확하게 병소가 생긴 모양입니다. 이 병소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6mm, 아래 뭐 6.4mm, 아래 7m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여기를 만들었다는 거고 여기서 2, 3mm만 잘못 나가게 되면 마비도 오고 언어장애도 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초음파 수술을 할 때 머리에 정위 고정 장치를 또 씌우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 환자분이 이 초음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좋아졌다고 감사의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 전에는 글도 못 쓰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던 분이 본인이 손편지를 쓸 수 있다는 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낸 글입니다. 이거는 심리학 교과서에 아주 유명한 그 사진입니다. 그 피니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이제 1800년대 살았던 분인데 아주 착하고 그 온순한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저 쇠파이프가 이분의 전두엽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뚫고 나가고 난 다음에 환자가 이분이 난폭해져 가지고 거의 4, 5개월을 난폭해지고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전두엽이 인간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도 바로 이 무렵에 밝혀졌고 이 무렵부터 신경과학, 뇌과학하고 임상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나 중독을 치료하냐. 거기에 필요하면 중독센터가 어디냐. 그게 동물용을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노랗게 표시된 데가 영어로 뉴클레스 어컴번스, 여기 가장 왼쪽이 쥐고 가운데가 사람인데 이 뉴클레스 어컴번스라는 부위, 그다음 우리말로는 치기회핵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이 도파민 회로의 중심적인 센터의 하나가 돼서 이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가 감정도 조절할 수 있고 중독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쥐의 이 중독 센터에다가 전극을 넣어놓고 쥐를 이걸 가르쳐 주면 쥐가 이게 스키너 박스라고 하는데 옆에 그 펠렛 같은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을 안 먹고 하루 종일 저 버튼만 누릅니다. 왜 누르면 기분이 좋으니까. 꼭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 우측 뇌를 자극을 줬을 때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그러면 중독센터에 자극 기쁨을 주고 반대로 이동을 하면 자극을 안 주면 이 쥐를 갖다가 제가 우측을 하고 신호주면 우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쥐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쥐의 행동을 조절한 건데 우리가 이거는 쥐의 행동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독센터의 자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 입증을 하고 좋은 논문도 우리가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역으로 뇌 중독센터를 자극을 하거나 또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은 앞으로 많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지금 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것이 태반이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알게 되고 저희가 사실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을 통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을 치료할 수 있으면 이것은 큰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치료한 환자 중에 저한테 강박장애로 수술하고 좋아진 분이 한 마리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수술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증상이 좋아졌더니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느낀 거냐면 무인도에서 나온 것 같다. 자기가 와서 하는데 자기를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 뭐냐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조기에 물론 약물 치료나 어떤 행동 치료 또 다양한 치료로 해결이 안 되면 적극적인 이런 안전한 치료 방법을 한다면 이분들이 조기에 사회 복귀돼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방법에 우리 정의기능 신경외과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강연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했던 정의기능신경외과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이제 공식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요. 서양에서는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명의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의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맡긴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전문 의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시설이 있다면 의사에 대한 신의를 가져야 환자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이유는 요새는 너무 소위 말하는 닥터 쇼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환자가 의사에 대한 신의를 가져야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대로 된 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의 대부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신의를 갖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교수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예,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노래 중에 다 우리 교수님 아시는 사이먼 가펑클의 브릿지 오브 더 트러블 워러, 그거를 제가 좋아합니다. 혹시 선택한 이유 알 수 그 있을까요? 내용이 좋아서. 아, 내용이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보고 또 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졌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좋아했던 노래가 그 노래였습니다. 앞서 해주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하고 싶은 연구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것들 더 이뤄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느낌은 아직은 제가 달리는 기차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리는 기차에서 내리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정치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저랑 친하고 미국에서 저랑 경쟁하고 제가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계속 일하고 있고 미국은 정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이 되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못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 해주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교수님을 모시면서 이 참 정신신경외과학의 세계적인 반열 그 이상의 참 이 학문 연구 치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야를 쭉 업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어떤 그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정신신경외과학의 어떤 연구로 인해서 한번 해결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기하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좀 남기실 기원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노년에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 1위가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또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문제가 마약 중독이죠. 뇌의 연구를 통해서 치매나 중독 같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오늘 장진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꿈꿔보고 품어봅니다. 네, 의학이라는 게 이제 건강을 지켜서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언젠가는 이 어려운 뇌의 문제도 꼭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교수님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TV자서전 명의 2.0 다음 시간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명의분들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Oh, when times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trust.